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한 10번에 걸쳐서 저하고 역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를 알아야 제 얘기 내용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똑같이 쓰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기회가 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공은 국사인데 한국사 이렇게 조선시대 전공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조그만 것을 쓰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짤막하게 써서 역사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소개해 준 적이 있고 또 어느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 그 몇십 주년 기념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역사학이 한국 사학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할 기회가 있었고 좀 정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퇴직하기 몇 년 전에 제가 퇴직한 지 한 5년 좀 넘었습니다. 전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새로 개발한 과목인 역사 글쓰기와 읽기, 역사 읽기와 역사 글쓰기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의 정리들이 잘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고 저 역시 그렇게 뭐 깔끔한 정리를 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역사란 걸 잘 알고 있는데 각각 쓰는 용도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또 역사 얘기만 나오면은 화색이 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단어로 듣는 사람도 있고 역사란 말 쓰면 어떤 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각각 쓰고 있는 역사란 말이 참 다르고 어떤 각도에서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혼선들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뤄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료에 맨 앞에 강의 구성이 있는데 이 강의 구성은 맨 끝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 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유인물이 제공이 될 겁니다. 200정거지로 한 400 몇십 매 정도 해당하는 원고를 지금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10회에 걸친 원고를. 근데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는 본문에 해당하는 게 있고 찬찬히 읽으시면 되는 본문이 있고 심화 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심화 자료 이렇게 써놨어요. 번호를 붙이고. 그것은 그 장에 1장, 2장, 3장, 그러니까 1강이면 1강 뒤에 자료의 맨 뒤에 가면은 심화 자료해서 조금 더 붙여놨습니다. 그 왜 이렇게 뒤로 돌렸는가 하면은 중간중간에 조금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들 아니면 생각을 좀 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뒤로 돌렸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한 2개 아니면 서너 개 정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심화 자료로 돌렸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이해 정도가 상당히 편차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욕심, 갈망, 갈구, 요구, 필요성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본문 정도를 읽으면 될 일을 심화 자료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심화 자료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강의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입니다. 하나 더 드리듯이 그 사항이니까 그 자료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역사서를 아마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데 가서 아시겠지만은 책 보는 것, 책 볼 때의 습관들, 머릿말 안 읽죠. 저자 지은이 말 잘 안 보고 들어갑니다. 본론부터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안 보는 것이 밑에 있는 주단 것들, 아니면 그 장의 뒤에 있는 주단 것들을 잘 안 봅니다. 아주 거칠기 짝이 없고 너무 골치 아픈 내용 같아서 안 봅니다. 근데 글은 그것까지 다 합해야 글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 읽기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사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다뤄야 되겠죠. 우리가 역사를 읽는다, 책을 읽는다 하면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하면은 그 사람을 알아야 마음으로 읽을 수 있죠. 그 사람이 평소 쓰는 용어, 그 사람의 표정, 기억해두고 있는 표정까지 알아야 그 사람 말이 나오는 것을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역사를 읽는다고 하는 것, 역사를 읽는다는 것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씩 따져보겠지만은 다 지나간 것, 이런 이해가 많아요. 지나간 것, 지나간 거죠. 역사에서 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시공간에서 만든 혹은 얻어진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역사를 알아야 역사 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역사고 우리의 삶 자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전에 신라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일제를 거쳤고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삶 그 자체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무슨 역사적일까? 그 사람으로 봐서는 역사 그 자체죠.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면 다른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요.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요. 미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 나라, 사회의 큰 범위를 생각하는데, 역사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좀 알고 살자, 이런 뜻이죠. 그 사람 중에서 중요한 사람은 납니다. 본인들, 자기 자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역사가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지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 나의 삶을 들여다보려면은 우리 삶이, 나의 삶이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룰 때에 남의 역사로서, 우리 한국의 역사로서 이렇게는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우리의 역사 문화가 어떻게 되어 왔지?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숙제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적어놨어요. 제 자료의 맨 뒤에다가. 자신의 역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것. 그러면은 역사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나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쓰라고 하면은 무엇을 쓰겠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썼을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하십시오 하면 어렸을 때의 모든 시시콜콜한 일상의 생활들, 매일매일의 생활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대충 골라서 주고, 다시 얘기하면 골라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혹은
기억할 만한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놨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 엄청난 시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한반도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 땅에서 길게는 몇만 년, 아무리 길어도 몇십만 년. 구석기 얘기하면 12,000년 전 얘기합니다. 신석기 이렇게 얘기하면 더 내려옵니다. 8,000년, 3,000년 내려옵니다. 고려 그래봤자 10세기. 조선 1392년부터 그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1800년대의 어느 시점까지 불과 얼마 아니죠. 근데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역사라고 하는가? 일부만을 역사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는 대체로 몇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총체로서의 역사. 그 모든 것, 이 땅에서 벌어졌었던,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벌어졌었던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역사가 있고, 그건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역사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극히 일부만이 남아서 전해지죠. 고려시대의 책만 나와도 학자들은 뒤집어집니다. 와, 고려시대. 요즘 임진왜란 전의 책들, 문화재를 이렇게 조사하러 나가고 뭐 판단하러 나가면은 임진왜란 전의 책, 인쇄된 책이라면 벌써 보는 눈이 다르죠. 이거 맞나? 조선 초기인가? 또 고려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건 바짝 긴장합니다. 왜? 남아있는 게 적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 전체의 역사도 아니고 그 가운데 극히 일부가 선택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냥 남은 것도 있죠. 이거 꼭 남기겠다 해서 남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알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 어느 역사학자도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다 대한 역사학자는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자료들, 만날 수 있는 기록들, 그건 없죠. 그걸 어떻게 다 만나요? 극히 일부만이 남죠. 그 중에서 골라서 시장에서 장바구니 채우듯이 골라가지고 이것이 고려시대사입니다. 이것이 신라의 역사입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가 역사학자들이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또 일부를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에서 골라 교과서를 만듭니다. 교과서는 역사 전체를 학생들에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남은 역사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를 정리한 역사학자나 역사가가 정리한 것을 그 중에서도 골라서 이것이 역사다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을 다 뜻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체로서의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도 하고 혹은 정리돼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역사라고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를 한 분씩 다 털어놓기 시작하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현대사 부분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다 역사가가 되죠. 왜? 내가 살아봐서 알아.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거기서 부딪혔던 일이야. 그런데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진실이지만 내가 그 역사를 만났어. 그 경험을 했어. 그 현장에 있었어. 그러지만은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본 것이 참일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왜 다루는가 하는 것은 역사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지식, 역사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관점, 그것은 전체 실제 있었던, 존재했었던 역사와 비교해서 어떤 위치인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역사를 이렇게 자꾸 다루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일까?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참일까? 아니면 어느 역사가가 쓴 그것이 참일까? 차라리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방송 사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사극으로 보시면 되죠.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이야기 전개에 빠지지 못합니다. 옷 입은 것, 요즘엔 고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데, 역사적 상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만, 이전엔 뭐 형편없었죠. 그러기 시작하면은 근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이것은 옳은가? 아니면 내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옳은가? 여러분 두 가지를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하는 얘기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나는 역사에서 사실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싶다. 많이 알고 싶다. 그 중에서는 우리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면 여행 가고 싶은 그 나라 사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 팩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역사적 사실,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골라내고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 역사인식 혹은 사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기억하고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룰 때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것이 역사라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은 역사라고 얘기하면은 문자로 기록된 것. 요즘에는 뭐 문자뿐만이 아니죠.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기록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기록만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형태의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으로 한 읽기의 대상인 역사는 무엇인가를 정리를 일단은 하면은, 그건 한 번에 걸쳐서 해야죠. 여러 시간은 할 수가 없죠.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읽을 거리로서의 역사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형태들, 모습들을 하나씩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따질 것이 문자죠. 당연히 문자죠. 문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우리의 역사는 어떤 문자로 기록되는가? 그거 다 알죠. 뭐로 기록됐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시대의 한정에서 물어볼게요. 질문이 너무 커요. 지금 2000년대에는 당연히 한글로 기록하죠. 일부 영어로 쓰기도 하고 독일어로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조선시대에는 역사를 무슨 문자로 썼을까요? 한자, 한문으로 썼죠. 한자로 구성된 한문으로 기록을 했어요. 때로는 그 한문이 우리식 한문도 있고, 중국식 한문도 있고, 한문식 한문도 있고 그렇지만 한문도 사용했고, 조선시대쯤 되면 또 한글도 사용했어요. 읽을거리의 대상들, 한글도 있어요. 좀 올라가 봅시다. 고려시대. 한문이죠. 한자죠. 그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그 역사를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삼국시대, 우리가 잘 아는 신라시대. 시대가 대체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부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있었고, 3년 동안에 군정시대가 있었고, 일제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무슨 시대죠? 일제 들어가기 전에? 대한제국. 예, 대한제국. 일단 국호는 바꿨잖아요. 대한제국으로. 한번 우리도 좀 똑같이 황제도 좀 내세워보고, 제국이잖아요, 제국. 대한제국. 그 전에 조선 전에 고려 전에 뭐 후삼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여튼 통신라 시대가 있었죠.
그 마지막에 이제 삼국 전쟁이 다시 일어났지만 신라 전에 삼국 전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죠. 사만 뭐 이런 나라도 있었고 이것저것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대에 그럼 우리의 역사를 기록했을까? 우리 기록은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 기록한 것들이 일부 남아 있어요. 중국에서 봐서 저쪽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기네들 역사책에. 위지동이전 거기에 부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부여, 위쪽에 있었던 것, 이 아래에 무슨 사만, 변한, 진한, 마한, 그 우리 기록 아닙니다. 중국 쪽의 기록이에요. 중국 사람들의 눈으로 본, 그들의 관점에서 본, 그들이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기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골라서 적어 놓은 거죠. 그 이전은 그것도 없죠. 다시 얘기해서 역사는 다음 시간에 이건 상세하게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문자를 달릴 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여러 차례 반복이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보통 얘기하는 선사시대라고 얘기하죠.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 오랜만에 지어보는 역사 이전 시대. 선사. 좀 정자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정자 쓰려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선사시대. 이 선사에 앞선자를 썼는데, 먼저, 이게 뭐기 때문에 왜 선사라고 썼을까? 이 용어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요 사가 역사가 있었던 때, 역사. 그런 역사는 기록이다, 이런 뜻이죠. 기록이 있기 전, 선사시대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사를 다룰 때에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이렇게 가르기도 했어요. 기록이 있기 전의 것들은 뭘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짐작하는가? 남아있는 유물들. 돌. 그냥 돌은 아니죠. 돌 가지고 따지면은 그것은 아마 자연과학적이죠. 이게 언제 형성됐고 어떤 재질의 것이고 그건 자연과학적이고, 저희들은 사용한 돌, 가공한 돌,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뭘로 만든 것, 사람이 쓰는 것으로 만든 것, 그걸 도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그 종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3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그림 조형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 조형물. 그림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직접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림 조형물을 제가 같이 묶은 것은 나중에 분류에서도 상세히 다루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은 직접 말하는 것은 아니죠. 뭔가 역사적 사실을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직접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자예요. 직접 얘기를 해요. 그 문자들이 참 인류가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만들었지만 그림을 줄여가지고 상징화시켜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서 시작한 문자들. 그런 문자들이 있잖아요. 전문가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그 부호의 체계를 이해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뜻하는 바의 체계, 그 뜻들을 같이 약속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뜻이야 해서 읽는 겁니다. 그것은 아야, 가야, 강이야 이렇게 읽죠. 음으로 읽죠. 우리 글은 음으로 읽어요. 한자로 쓰면 뜻으로 읽죠. 문자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문자들은 직접 얘기해요. 그 이야기가 참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알아요.
여러분도 지나간 역사책을 모두 다 읽지는 않잖아요. 지금 옆에 사는 사람 말도 잘 안 믿을 터인데 그 옛날에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의 써놓은 글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자 써가면서 용어 써가면서 쓴 거 다 안 믿잖아요. 때로는 사실인데도 안 믿고 싶은 것도 있죠. 그 왜 그래요? 이 문제는 늘 머릿속에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나는 사실을 내 주관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언제? 전자자료들 특히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가 하는 그 자료가 넘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지구의 역사는 6,000년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갑자기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유튜브에서 어느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끊으시든지 그 박사를 처리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오해요. 6,000년 되지 않았다고. 조금 더 오래됐다고. 6천만 년도 지나고 6억도 지나고 훨씬 시간이 오래됐다고. 이 사람은 철석같이입니다. 그분 박사인데요. 그래서 저도 박사지만은 제 얘기 중에 틀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것, 공학적인 것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저는 문학적이니까. 역사한 사람이 사람의 뭐 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믿지 않겠죠. 뭐 장기에 대해서 믿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 해부학을 좀 들여다봤으니까. 왜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이야기는 전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그래서 그걸 업으로 삼죠. 역사학자들이 만나는 것들은 사실 역사를 만난다고 얘기하지만 자료들을 만나는 거죠. 자료들을 만나서 이것이 어느 부분이 맞는 얘기인가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주관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자기 눈에 드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우리 쪽은 이 아시아 쪽이나 이쪽에서는 마음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특히 마음이란 말을 쓰죠.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마음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적인 활동이지. 인지 부분이죠. 근데 저는 두 개를 함께 써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이다, 조형물이다 하는 것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그 시대에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 또 그림 가운데서 사실화 같은 것은 사실을 전해주려고 그렸다고 하는 것. 조형물들 하면은 여러분이 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 안동 쪽에 문화재 조사를 간 적이 있는데 가끔 문화재 조사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이것저것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가죠.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혼천의 같은 것.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전해지는 것.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근데 그걸 국립 무슨 뭐 첨기상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학자가 만들어가지고 괴담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전에 집안에 내려지던 거. 가서 들여다보죠. 혼천이 만들었죠. 필요하니까 공부하다가 공부의 끝에 그런 걸 만들기도 하죠. 조형물이죠. 그걸 통해 아주 많은 걸 봐야죠. 아, 이 사람이 이 우주를 전체를 뭐라고 생각했지? 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혼천의가, 의라고 하는 거 의기인데, 이런 이 모양의 어떤 그릇, 이 조형물이 중국 쪽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 아니면 당시에 다른 학자들을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들여다보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서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소리로 전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 전하는 형태 중에서는 소리로 전하는 게 있어요. 잘 안 전해지죠. 이 소리로 전하는 것은 왜곡되기가 쉽고 변하고 깎이고 뭐 때로는 더 덧붙여지고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뿌리라고 하는 소설 혹은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 영화죠. 미국에서 만든 뿌리라고 하는 게 알렉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극이잖아요. 책은 봤어요, 제가. 양이 많아가지고 아주 괴로웠어요. 다 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부분부터 이렇게 봤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미국의 어느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의 조상 찾기잖아요. 뿌리 찾기. 뿌리는 남계 쪽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쪽에 있고 아버지 쪽에 있으면은 어머니 쪽으로 올라가든지 뭐 아버지 쪽으로 올라가든지 쭉 올라가서 찾아가요. 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아프리카 어디서 시작했지 해서 대에 걸쳐서 올라가요. 그 얘기 줄거리는 거기 포맷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던 대목은 이건가? 이러면서 본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그 글에 나온 그 픽션 여부가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상 받은 것도 취소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 작가적인 그 능력이 대단하구나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창작의 부분이 확대된 거죠.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찾아갔을 때 직접 그 근원을 찾아서 갔을 때에 어느 부족의 그 출발지라고 생각하는 부족에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자기 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본 기억이 굉장히 오래돼서 형제가 있었는데 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를 하러 숲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조상이구나. 잡혀서 노예상인한테 잡혀서 가기 시작한 대목을 이야기한 거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역사책입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부족에서 자신들 부족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어요. 부족 가운데서는 그 부족은 뭐 무당도 있을 것이고 전체를 이끄는 추장도 있을 것이고 있을 터인데 그 부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머리에 기억하는 문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내용 전해지는 내용들은 앞부분은 점점 줄어들겠죠. 남는 것은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 부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들이 남으면서 꼭 누르면은 얘기해 주시자면 얘기하는 거죠. 말로 전하는 역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전입니다. 성주 요 가까운 곳에 가면은 설화가 많아요. 조금 큰 곳에 가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모두 참인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백마탄 아니면 아기장수 별별 설화들이 많아요. 또 며느리에 대한 것도 많고 전해지는 것들 소리로 전해지게 돼. 노래 뭘로 전해지겠어요? 악보로 전해져요? 일부는 악보로 전해지죠. 제보해가지고 악보를 만들어서 전해지기도 하죠. 소리꾼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죠. 직접 배워요. 그래가지고 좀 다르면은 가락이 다르고 숨 쉬는 게 다르고 뭐가 다르면은 야단 맞죠. 똑바로 하라고. 그 똑바로는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사설부터 한마디 사설 붙이지 못하게 하죠. 다 제대로 하고 소리로 전해집니다. 이 소리로 전해지는 것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문자만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리로 전해지는 것. 노동요, 그러니까 일노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핵심은 어떤 형태로 전해질까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문자의 형태로도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형물도 있고 그림도 있고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역사적 유산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이런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아래 보니까 몸짓 이런 것, 몸짓으로도. 섬진강 아래쪽으로 가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놓고 달리 얘기를 하죠. 경상도 쪽은 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라도 쪽은 소리, 노래라고 그래. 참,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가? 근데 보통 하는 얘기죠. 그게 뭐 그 지역에 사는 소리꾼하고 춤꾼들 다 불러다 놓고 몇 명인가 따진 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소리뿐만 아니라 몸짓, 몸으로 표현한 것들, 이런 것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몸에 익숙하게 익혀가지고 전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의 기능들. 조선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예입니다, 기예. 기예는 우리가 지금은 서커스가 공마단이 딱 떠오르겠지만 조선시대의 기예라고 하는 것은 기능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기능인들. 그 기예입니다. 배 짜는 거 보십시오. 배 짜는 거. 배워가지고 배 짜는 거, 삶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득해요. 종이 만드는 것 몸으로 체득해요. 그런 모든 것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역사 읽기라고 하면은 그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좀 끔찍스럽죠. 이걸 다 봐야 될 것인가? 그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보고 모든 자료 다 보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지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선택돼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대상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읽지 하는 문제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역사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떤 건 문자로 돼 있고, 어떤 건 누가 귀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소리로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건 가르쳐가지고 장인이 큰 선생님께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배 짜는 걸 다 알아야 저걸 얘기를 할 텐데, 도자기를 구울 줄 알아야 그 도자기를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주로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은 문자로 된 기록들, 역사, 이 부분에 좁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자기 보는 법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문자로 된 것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 역사 읽기의 도구에서 중요한 것은 문자입니다. 문자.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한자, 한문 모르고 안 되는 거죠. 이 문자. 그래서 자료의 형태가 가지고 문자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는 문자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은 이건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는 사전 학습입니다. 사전에 배워두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학습하고자 해서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된 경로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죠. 거기 알고 있는 거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각종의 매스컴들, 방송이라든가 라디오건 텔레비전이건 이런 방송들, 신문, 잡지, 심지어는 옆집 할아버지, 옆집 아저씨, 이웃, 친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적인 지식을 쌓게 됐어요. 그거 다 골라내질 못하죠.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고 이건 어디서 배운 거고 그러진 못해요.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다니셨다고 하면은 공통으로 배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각자의 경험들, 학습으로 치자면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내용에 있어서의 진위, 맞고 틀리고를 가리긴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사실에 대한 이해가 앉혀놓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조금씩은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야 자료도 본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이 역사를 볼 때, 여러분이 삼국사기를 볼 때, 삼국유사를 볼 때 그냥 보겠는가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지식, 아니면 역사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 그것 가지고 들여다봐요. 거기 나와 있는 글, 내용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죠. 김부식의 생각에서 볼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봅니다.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들, 삼국유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의 생활과 견주어 가지고 그 생활을 들여다봐요.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지식 아니면 역사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은 새로 얻으려는 사실들, 새로 형성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의 바탕이 돼요. 그대로 유지해서 끌고 나가야 될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조금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새로운 사실로서 추가될 수도 있고, 사실이 추가가 되면 뒷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죠. 그냥 원 플러스 원이 될지, 하나 더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해 정도를 완전히 바꿔 놓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문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전학습이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나중에 역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 책을 보려면, 책을 이해하려면 김부식 얘기를 듭시다. 삼국사기. 김부식을 알아야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썼지? 이 사람 개인 생각인가? 이 사람이 관료로서 쓴 것인가? 왕이 뭘 시켰지? 이때는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기록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김부식의 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김부식이 썼다고 하더라, 고려시대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저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있어서의 역사 기록들이 대체 뭐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어야 그 위에서 썼는지 어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책을 볼 때 나중에 그 점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보든지 이 작가가 누군지, 작가가 어느 시기에 썼는지, 저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아무개의 작품입니다. 아무개가 쓴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썼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썼는데, 어디에 관심이 많았을 때 썼는데, 그거 다르죠. 젊었을 때 썼는가, 아니면 학문적인 바탕이 더 튼튼해졌을 나이 들어서 썼는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썼는가, 아니면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 썼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 사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전 인지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도구인데, 그 도구를 얼만큼 유용성 있게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다 각자 능력이고 각자의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사건의 인지 능력. 대학 보다가 이 대목이 재밌어서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분별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지는 하죠. 아, 그거 몇 년도에 생겼구나, 누가 가담을 했구나, 어떤 과정을 거쳤구나.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 혹은 가치 개입적인 것, 분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학을 읽다 보면 그 시청과 견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시청이라는 말 많이 써요. 텔레비전 시청한다, 그래 보는 것, 견문한다.
그걸 제가 소개해드린 이것처럼 이렇게 가려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시와 청,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은 의지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보는 것, 생각 없이 그냥 듣는 것, 이것이 시청이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인지 능력, 인지가 발동하는 그걸 깨닫고 인식하고 이런 건데,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 그것은 견문이죠. 시청과 견문은 똑같이 보고 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도 보는 거고 견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그냥 무심히 보는 거고, 견은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고, 청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귀에 들리는 겁니다. 소나무 숲소에 앉아 있었더니 소나무 바람 소리가 들리더라. 청송이죠. 듣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핵심을 판단을 하는 거죠. 동방견문록, 그냥 눈으로 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봤었던 여러 가지 것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골라서 선택해서 쓴 겁니다. 그것이 견문록입니다. 견문록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을 적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무엇을 견문하고 있는가? 견문이 짧아요 이러죠. 견문이 짧아요. 보고 들은 게 짧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정보가 사실 쓰이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다 이런 뜻인데,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그 견문의 경험이 적다는 뜻입니다. 판단하고 이게 필요하죠. 기록이 나왔다. 조형물이 있다. 그걸 판단을 해야죠. 이 진실된 얘기. 나중에 행간이란 말 쓸 겁니다. 행간. 우리가 이런 걸 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행이죠.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쓰든지. 행이죠. 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고,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돼 있고, 가로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읽어요. 그는 언제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뜻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이죠. 세 번째, 우리가 역사 읽기를 하게 되면 가장 보편적으로 대할 것, 이것이 뭐냐면 역사서지요. 역사서술. 책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뭐 조각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역사서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서 읽기를 할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 역사서 읽기.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역사는 찾아서 얻어낸 지식, 아주 고전적인 규정입니다. 역사는 그냥 시청, 보고 들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숱한 자료 가운데서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얻어서 묶어놓은 것, 이게 역사란 뜻이에요. 역사학의 출발이 여기 있습니다. 서양 쪽에서도. 동양 쪽에 있어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화살 맞추기를 하는데, 집어넣기를 하는데 몇 개 집어넣지, 그걸 기록한 것이 사실은 사였습니다. 화살통에 화살 집어넣는 거 속이면 싸움 나잖아요. 여기다 화살통에다가 화살 제대로 꼽는지 옆에서 기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통에 제대로 꽂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개씩 꼽는지. 근데 이 꼽는 것을 옆에서 기록해 주는 사람 옆에 서가지고, 이 역사 기록입니다. 조금 출발이 다르죠. 저런 거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원래 설명할 땐 어휘 가지고 설명들 많이 하시는데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양 쪽에 있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하고.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건 있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찾아서 얻은 지식이죠. 그걸 묶어놓은 거죠. 우리가 역사를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은 조선시대에도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사실 독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을 읽는다 뭐라 그래요? 한자로 독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읽다. 네, 독심술이 생각나죠. 그 마음 읽는 것은 좀 사적인 뭐가 끼어 있는 듯한 독심술. 그런데 사실 마음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대방의 마음 읽는 거.
그것처럼 역사를 읽다가 독사입니다. 조선시대 쓰던 말이에요. 독사. 글짓기, 역사 서술 이렇게 하잖아요. 역사 서술. 그건 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을 짝자 써가지고. 수리부작 말씀 들었을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춘추 얘기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리부작. 짓기는 하되, 술은 하되, 서술은 하되,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다 써야 되겠네. 술은 하되, 쓰기는 하되, 그러나 술 하되 뭐에 짓지는 아니한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쓰는 사람이 기록자가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사실은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뭘 골라서 쓸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미 주관이 개입돼요. 제가 역사를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저도 과학이라고 굉장히 주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너무 역사가 과학 믿지 마라. 역사의 객관성 너무 주장하지 마라. 객관적일지도 몰라도 완벽한 객관은 없다. 당신이 보는 역사서, 역사 기록, 그 객관적이라고 관에서 해서 그건 관의 입장. 국가에서 해서 그건 국가의 입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해서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입장.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말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용을 고치지 마라. 마음대로 짓지 마라. 하는 뜻이지 주관에 안 들어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거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그 철석같이 역사의 객관성을 얘기하는 말로 썼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 어느 학자는 그래요. 작사 이거 하기 어렵다. 왜냐면 자기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붓 잘못 옮겼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화를 입잖아요. 사화를 입잖아요. 사화를. 그래 독사라고 하는 것 단재 신치호 선생 하죠. 단재 신치호 선생이 쓴 글이 유명한 게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역사를 읽어서 새 이야기를 펼쳐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독사실론. 그 연재했던 건데 나중에 단행본으로 나왔죠. 독사실론. 그렇게 읽었어요. 역사 읽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단재 선생이 읽었던 책은 무엇인가? 동국통감이었어요. 자기가 동국통감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좀 단편적이나마 메모를 한 거죠. 적은 거죠. 그게 독사실론이에요. 그러면 그 왜 했을까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마 나라 잃고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나간 역사에서 찾고자 했었던 생각이 있었죠. 근데 동국통감이라고 이렇게 저 얘기를 하면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학자들은. 왜 굳이 동국통감? 굉장히 보편적인 책입니다. 조선시대 동국통감.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비판하는 책 중에 비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통감이라는 말 자체는 중국의 자치통감을 못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동국자다라는 게 많습니다. 중국에 있던 책이다 이랬어요. 앞에 동국자가 딱 들어가면 이 뒤에 이름에 중국 책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동국통감이죠. 그 동국통감을 만들 때도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왕이 시켜가지고 너 이 책 줘. 예, 쭉 그렇게 적었을까? 관료들, 그것을 맡았던 사람들의 의견이, 견해가, 입장이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관료들의 입장이 반영됐어요. 조선시기 양반들의 입장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때까지 내려왔었던 역사서수들, 역사서, 이것도 봤을 것이고, 내려오고 있는 일부의 기록들, 이것도 봤을 거예요. 그냥 역사서만 축약해서 하진 않죠. 중국의 자치통감은 그 뒤에 소미가 줄여가지고 통감조료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유행하죠. 조선의 유자들은 통감하면은 원래 자치통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감조료를 통감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대유행했었던 간추린 역사책입니다. 간추린 역사.
전료라고 하는 것은 간추린 이런 뜻이거든요. 간단하게. 고려사 만들고 고려사 절여 만들듯이. 그냥 내용만 간추려진 게 아니죠, 사실은. 입장이 달라지죠. 무엇을 어느 입장에서 간추릴 것인가에 따라서 고려사와 고려사 절여는 전혀 다릅니다. 입장의 차이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단제가 봤었던 그 동고통감도 역시 내려오고 있었던 역사 서술과 새롭게 보게 된, 그리고 그 시기의 관점에서 보게 된 인식, 안목, 관점, 거기서 역사를 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놓고 단제가 시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역사 뭐지, 우리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해서 쓴 글이 독사실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사란 말이, 역사 읽기란 말이 익숙치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독사란 말은 상당히 오래된 용어다 하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읽으면 나 혼자 이해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이 얘기도 해줘야 되겠죠. 내가 본 역사는 이거야, 단제가 본 역사는 이런 거야 하고 단편적으로라도 체계가 크게 잡혀가지고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옮겨지죠. 단제가 했었던 것은 독사였지만 독사실로는 작사였죠. 역사 읽기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도달점은 결국 작사에 있죠. 글로서 표현이 되면 좋겠지만 글로서 표현이 안 돼도 내가 역사를 읽어서 역사책을 새로 읽고 자료를 새로 봐가지고 나의 지식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죠. 새로운 것으로 나오죠. 그 단계부터가 벌써 작사죠. 그래서 역사 읽기와 역사 글쓰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죠.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글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 해요? 거기에 필요한 읽기에서 벌써 여러분이 세심하게 주의를 하시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썼지?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이게 어디에 써먹을 거인가? 역사 읽기를 하면은. 역사 지식을 좀 많이 늘릴 것인가? 이 강좌는 이 강좌 통해 가지고 역사적 지식을 많이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겠어요. 사례로 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할 기회를 가지시고 어떤 것이 맞지 절대적으로 이것만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해가 있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시면은 역사된 이해뿐만 아니라 분별력, 판단력, 또 더 나아가서는 역사서, 더 나아가서는 독서의 능력을 최대로 높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화 자료는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지만은 이거는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2분 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1페이지 보시면은 강형 구성 이렇게 되어 있죠.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할 것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역사는 자연과 사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립니다. 뭐 다른 관점도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자연과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문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에 중요한 것은 역사 읽기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소개했던 것들을 좀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일반 기록물 이게 뭔가 문자도 여기서 다룹니다. 두 번째 일반 기록물과 달리 역사서. 세 번째 비문자 자료. 아까 뭐 소리로 전해지고 눈으로 보이고 하는 유무형의 자료들. 비문자 자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강에 가보면은 전자자료의 이해와 이용이 있죠. 이것이 이 부분이 아마 다른 강좌나 어떤 대학 강좌에서도 안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전자자료들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사이트들, 포털 사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직접 설명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리고 이런 거 가시면 이런 욕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에 대한 것을 특별히 정리를 한 번에 걸쳐서 합니다.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 읽기의 방법. 이 부분이 좀 졸릴 시간입니다. 역사 읽기의 방법. 어떻게 읽지 그러면은 그래서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점, 시대 구분과 사관. 사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태 있었던 사관 다 소개 못 드립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주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을 드리고 역사 읽기의 수단, 아까 도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시 정리해 드리고 8강에 가서 역사서 읽기 실제, 아까 얘기한 직접 역사서를 보려면 어디에 관점,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9번째는 문화답사, 공간 읽기죠. 역사 공간 읽기. 문화답사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답사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답사를 중점으로 하고 해외 답사를 거기 곁들여 가지고 실제 답사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답사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이죠.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읽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가 매 시간마다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보다가 시간 다 가기 때문에.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좀 많이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2강이 되어 있는 역사 읽기의 대상인 역사란 무엇인가를 영상 자료들 먼저 소개해 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렸지만은 이 자리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머리로 다음 주에 여기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